안녕하세요. 항상 사연을 듣기만 하다 제가 직접 사연의 주인공이 되고 나니 사람 일은 진짜 모르는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친정이나 시댁 문제로 여러 이야기를 들을 때면 어떻게 저런 일이 실제 있을 수 있나 싶었는데 저에게 그런 일이 닥치니 정말 존재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대학 졸업 후 들어간 회사에서 사내 연애를 통해 결혼까지 골인했죠. 남편은 다정다감하고 누가 봐도 애처가인 그런 사람입니다. 결혼이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이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거라서 문제없이 산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는 항상 신중에 또 신중함이 필요하죠. 저는 이런 말을 아빠에게 항상 들어왔던지라 결혼 전 어떤 배우자를 만나면 좋을지를 많이 생각했었는데 저의 아빠와 많이 닮은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입니다. 한없이 다정하면서도 중요한 순간에 결단력이 있어서 모든 일처리를 깔끔하게 처리하는 성격입니다. 정부와 시스템 부서에서 일하는 남편은 회사 홈페이지와 사내 이메일 서버 관리를 담당했고 저는 기획팀 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회사 사이트에 기획안을 올리려고 담당자와 회의를 자주 하며 하루에도 여러 번 만나게 되었다가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은미야, 어디가? 민주씨, 나 지금 회의가 있어서 회의실 들어가 봐야 해. 점심도 안 먹고 그 점심시간이라 같이 밥 먹을까 했더니 나 오늘은 점심 패스하려고 중요한 회의라서. 알았어. 일단 회의 잘하고 끝나고 연락 줘. 남자친구와 부서는 달라도 같은 회사를 다녔기에 일이 겹치지 않더라도 하루에 몇 번이고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빠서 점심을 못 먹는 날이면 제 책상 위에 샌드위치나 도시락을 사서 올려두곤 했죠. 그런 일이 한두 번에 그치면야 별 생각이 들지 않았겠지만 어쩜 그렇게 한결같은지 다정하기로는 대적할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덕분에 회사에서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남친은 인기가 참 많았거든요. 남친은 부서 내에서는 물론 회사 내에서도 일을 매우 잘하는 직원으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그 덕에 승진도 빠른 편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도 있겠다, 연봉도 적지 않아 결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고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남자라면 제 인생을 함께해도 후회 없을 것만 같았으니까요. 특히 저희 집에서 남자친구를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좋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어서 오게, 우리 김서방. 아빠, 아직 결혼 다 안 했는데 김서방이라니 진짜 못 말려. 형부, 오늘도 뭘 이렇게 잔뜩 사왔어요? 아이스크림이네? 오, 센스 있다니까. 처제 좋아하는 걸로만 골랐는데 마음에 들어. 참나, 이은영, 너까지 1억이야. 내가 민준 씨랑 결혼하면 아주 더 난리겠어? 말 나온 김에 너희들 언제 결혼할 거야? 빨리 해. 미룰 거 뭐 있어? 그래, 나도 엄마랑 같은 생각이다. 민준아, 우리 딸 언제 데려갈 거야? 저야 오늘이라도 당장 데려갈 수 있는데 그래도 됩니까, 아버님? 뭐래. 얼른 밥이나 먹자. 그래. 얼른 먹자. 다들 식탁으로 오세요. 저희 집은 정말 부모님 사이가 좋으십니다.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랑은 현실 자매 그 자체지만 남자친구만 저희 집에 오면 어찌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길 바라시는 부모님 성화에 저희 둘도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미야, 돌아오는 주말에 우리 엄마랑 논하고 외식할까? 응, 시간은 괜찮아. 근데 혹시 그 자리 나 인사하는 자리야? 맞아. 불편하면 좀 더 나중에 만나도 괜찮아. 아니야.
전에도 몇 번 어머님 뵀는데 불편할 거야 없지. 참, 어머님 사업은 잘 되셔? 잘 되기보다는 그냥 유지만 되고 있는 것 같아. 아버님이 운영하실 땐 잘 됐는데 아무래도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말이야. 그렇구나. 잘 안 되면 어머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시겠지. 암튼 주말에 나 좀 신경 써야겠다. 저희 집은 평소에 남자친구가 자주 찾아오기 때문에 따로 인사할 것도 없었지만 저는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시댁이 될 거라서 그런지 말이나 행동에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예전 몇 번 집으로 찾아간 적이 있는데 아버님은 돌아가셔서 안 계셨고 어머님과 남친의 누나만 있었어요. 나름 편하게 저를 대해주셨지만 말하기 힘든 불편함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었네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에게 그리고 제 여동생에게 잘하는 걸 잘 알기에 저도 노력하려고 애썼습니다. 오랜만에 본다, 은미야. 잘 지냈어? 네, 어머님. 자주 퇴장했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언니들 잘 지내셨죠? 그럼. 근데 우리 뭐 먹지? 여기 뭐가 맛있나? 내가 예약해뒀어. 엄마랑 누나랑 은미랑 다 좋아하는 해물찜으로. 여기 메뉴 중에서 해물찜이 기가 막히다고 하더라고. 우리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이런 남자 흔치 않다 너. 알지, 은미야? 맞아요. 진짜 어디서 민준씨만한 남자 못 찾아요. 저보다 얼마나 계획적이고 준비성이 철저한지 제가 할 게 없게 만든다니까요. 둘은 좋겠다. 잘 만났네 아주. 난 언제 저런 짝을 만나려나. 남자친구의 어머니나 누나 모두 저를 시집살이 시킬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남친의 누나는 오로지 연애에 관심이 많아서 저희 둘 사이 좋은 모습을 보면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를 질투하거나 저한테 못되게 굴고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 결혼해서도 시댁 때문에 제가 힘들 일은 없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어머님께는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일에 신경 쓰시느라 아들이나 딸에게 너무 큰 관심도 갖지 않으셔서 오히려 더 잘됐다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되었고 이후 양가 집안이 만나 정확한 결혼 날짜를 정하며 결혼식까지 문제없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식 부부가 되고 난 이후 저와 남편은 일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집에 같이 살게 되었다는 점 빼고는 똑같이 회사 출근 후 일하고 퇴근하는 일상이었죠. 대신 같이 출퇴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야근을 하게 되면 먼저 퇴근한 사람이 집에 가서 저녁 준비를 하기도 했고 또는 같이 기다려주며 끝나고 밖에서 저녁 먹고 집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뭘 해도 행복한 한때였죠. 그러다 회사에서 승진 대상자가 나왔는데 남편이 한 번 더 승진을 하며 타장이 되었습니다. 승진 축하를 위해 저희 집에서는 상다리가 휘어지게 엄마 아빠가 음식을 하고는 저희를 부르셨는데 식사를 하던 중 남편이 시모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자기야, 무슨 일이야? 무슨 전화길래? 엄만데 누나랑 문제가 좀 있나 봐. 장모님 장인어른 오늘 제가 먼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얼른 가봐. 은미 너도 같이 가봐. 민준이 혼자 보내지 말고. 알았어요. 같이 가자 자기야. 그래. 제가 무슨 일인지 확인하고 전화 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시고 오늘 저녁 잘 먹었습니다. 시댁에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대충 어떤 일인지 설명을 해줬는데 시모 회사에 누나를 출근시키려 한다는 시모 때문에 누나와 말다툼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모 회사 사정이 어떤지 알고는 있었는데 규모도 크지 않고 사정도 나아지지 않는 회사다 보니 신우가 거절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싸웠길래 남편에게 전화를 했나 궁금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는데 여전히 큰 소리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누나, 뭐 하는 거야? 왜 엄마한테 화를 내는 건데? 야, 아니 너네 지금 내 말 좀 들어봐.
엄마가 갑자기 나보고 회사에 나가라고 하는데 내가 왜 그 망하기 직전인 회사에 나가야 되니? 어? 엄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회사가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망한 게 아니잖니? 니은아 지금 놀고 있는데 회사 좀 나가라고 한 게 잘못이니? 거기다 일 배워서 잘 되면 그 회사 주겠다는데 왜 싫다고만 하는 거야 대체? 어머님, 지금 회사 상태가 정확히 어떤데요? 적자지 뭐. 너희 아버지가 회사 운영할 땐 잘 만들더니 눈에 띄는 직원들도 없고 다들 그냥 시간 떼어가며 월급이나 받아오리고 회사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 누나라도 회사 내보내면 직원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 게 내 생각이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거니? 형님은 왜 싫으신 거예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요? 그걸 말이라고 해. 그 작은 회사 뭐 볼 거 있다고 나가. 쪽팔려 난. 그냥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서 살림이나 하고 살 거라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서 남자를 어디서 만나니? 어? 엄마랑 누나 이제 그만해요. 누나가 저렇게 싫다는데 억지로 보내봤자 엄마 회사에 도움 하나도 안 될 거예요. 없던 일로 해요. 그냥 차라리 새로 직원을 뽑든가요.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있고 난 뒤 저나 남편은 그 일을 잊고 지냈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신우에게 했던 제안을 저에게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놀랐습니다. 아, 어머님, 그럼 저 말고 남편이 회사 일을 해보면 어때요? 내가 왜 말을 안 해봤겠니? 근데 너 민준이 성격 알잖아. 아니면 끝까지 아닌 거. 그리고 민준이는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전혀 달라서 차라리 경영인을 알아보라더라. 근데 너는 일도 기획인가 한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맞지? 아, 네, 그건 맞는데 저도 어머님 회사 일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제가 하던 일이 얼마나 도움될지도 모르고요. 무작정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고민해봐. 너한테 이 회사 줄 생각까지 하고 있어. 잘만 해준다면. 일하던 중에 받은 전화라 더 자세히 얘기하지 못했는데 퇴근하고 집에서 남편과 얘기해보니 진지하게 고민이 되더군요. 남편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제가 기획을 잘한다는 점을 말하면서 엄마 회사에 도움이 되긴 할 거라는 말을 했거든요. 거기다 잠시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회사를 물려준다고까지 하셔서 저도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분명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 후회를 불러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시모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운영해 본 경험도 없을 뿐더러 시모 회사는 박스 제작을 하는 회사에서 이 분야도 제가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시간을 끌지 않고 빠르게 연락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계속해서 더 생각해보라고 하더군요. 몇 차례 더 거절을 했는데 장문의 문자 한 통이 온 걸 보고는 제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은미야, 내가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니? 민준이는 회사 일로 바쁘고 내 회사는 관심도 없으니 더 이상 말도 못하겠다. 그렇다고 민준이 누나한테 말했더니 그렇게 싫다고 펄쩍 뛰니 답답하구나. 너희가 언젠가는 아이도 생길 거고 그러면 회사를 중간에 쉬거나 그만두는 일도 생길 수 있는데 차라리 내 회사에서 네가 다니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고 결국 네 회사가 될 텐데 잘 생각해 볼 수는 없겠니? 잘 좀 생각해 봐 주길 바란다. 어머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 보니 고민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조금씩 어머님의 회사 일을 돕는 걸로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는 직접 해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평일에는 회사 일로 바꾸니 주말 이틀 동안은 시모의 회사에 가서 현재 어떤 상태인지 확인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은 이유를 찾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분명 아이템은 좋았습니다. 박스 제작을 하는 기계도 잘 갖추어져 있었고
품질도 우수했고요. 그런데 홍보도 잘 되지 않았고 직원들도 살펴보니 의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래처도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라 적자를 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박스를 만들어내면 하나하나 사람 손을 거쳐 분량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 또한 제대로 하지 않고 납품하는 바람에 개선이 잘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던 때에 지방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둘째 외삼촌이 생각나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운미야, 어쩐 일이야?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삼촌 안부도 궁금하고 여쭤볼 것도 있고 해서요. 회사는 잘 되세요? 얼마 전에 당진에 공장 하나 더 만들어서 왔다 갔다 좀 바쁘긴 하다. 그래, 물어볼 건 뭐야? 저희 시모한테 회사가 하나 있는데 계속 적자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도울까 해서 회사에 가보니 직원들도 일할 의욕이 보이지 않고 박스가 나와도 품질 검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거래처도 점점 줄고 있고요. 직원들이 일단 잘해줘야 회사 분위기도 살고 제대로 제품을 만들어 납품해야 거래처도 늘지. 당연한 말이지만 이걸 지켜야 매출이 생기는 거다. 넌 회사는 어쩌고 시댁 회사를 돕는 거냐? 암튼 한번 회사로 찾아와봐. 내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만 아는 선에서는 다 얘기해주마. 그렇게 시간을 내서 삼촌네 회사에 방문한 저는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고 또 삼촌의 경영 마인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말밖에는 시간을 낼 수 없었기에 6개월이 넘게 삼촌의 회사와 시모의 회사를 왔다 갔다 하며 조금씩 회사 분위기를 바꿔나갔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일은 안 하고 게임을 하거나 근태가 좋지 못한 직원은 그만두게 하고 품질 보증 부서 직원들에게는 제대로 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켜서 일 처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실에서 일했던 것 중 예산을 따는 일을 시모 회사에서 실력 발휘할 수 있었는데요. 정해진 예산 안에서 홍보부터 새로운 거래처를 알아보고 일을 잘하는 직원들에게 좋은 복지를 제공하는 것까지 새롭게 기획을 해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시모 회사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회사를 좀 더 잘 꾸려나가고 싶은 마음에 결국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고 남편과의 상의도 많이 했습니다. 은미야, 엄마 회사 매출 늘었다며. 엄마한테 들었어. 진짜 대단하다 너. 아주 조금 늘었어 진짜. 진짜 조금. 그래도 이번 달부터 적자가 아닌 거에 감사해. 나 그리고 자기한테 할 말 있는데 지금 회사 그만두고 어머님 회사에서 제대로 일해보고 싶어. 후회 안 하겠어? 지금 회사 그만두면 다시 돌아오긴 힘들 거야. 경력직으로 뽑아도 뽑힌다는 보장도 없을 거고. 당연히 알지. 어머님이 애초에 나한테 회사 얘기하셨을 때 물려주신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으니 그거 믿고 제대로 일해볼까 해. 나도 처음에는 막막했는데 해보니 되잖아. 앞으로 회사 매일 나가서 더 열심히 일해보면 더 좋은 성과가 날 것 같거든. 그래. 난 자기 의견 존중해. 한번 해봐. 자기 일 안 해도 될 만큼 내가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걱정하지 말고 엄마 회사 잘 끌어가봐. 저는 그렇게 오래 다녔던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는 어머님 회사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내가 가질 수 있다는 욕심이 아닌 제 실력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 보람됐기 때문이에요. 회사에서 월급 받으며 한 가지 일만 하던 제가 여러 부서의 일을 배우면서 일하는 것 또한 매력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근무했던 부서인 기획팀을 새로 만들었고 직원들을 초원했습니다. 제 직급은 과장이었으나 사실 이름만 그렇고 처음 입사해서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일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품질 좋은 재료를 찾아 전과 다른 박스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대리님, 제가 말씀드렸던 거 찾아보셨어요?
네, 과장님. 3종으로 된 양면 골판지를 찾았는데 이게 수출품 포장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이게 그냥 나무로 된 상자보다 원가도 절감되고 포장 후 총 중량도 가벼워지니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다루기도 편하고 별도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서 현장에서도 다들 반기는 분위기예요. 그래요. 아, 그럼 우리 당장 만들죠? 일단 양면 골판지랑 2종, 3종, 4종 이렇게 용도별로 사용할 수 있게 제작하면 좋겠어요. 제작 현장하고 상의해서 기계가 필요하면 더 드리고 맞춤 제작을 해야 되면 건의해달라고 요청해 주세요. 네, 과장님. 그런데 뭔가 회사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다 과장님 덕분인 거 아세요? 처음에는 낙하산으로 들어와서 다들 말도 안 듣고 안 좋게만 봤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제 직함도 과장이 참 싫었었는데 다른 직원분들이 인정해 주시니 너무 좋아요. 그래도 과장이라는 타이틀 빼고 언제든 건의사항이 있으면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진짜 우리 회사도 예전처럼 매출 잘 나오는 그런 회사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요. 저는 회사 전 직원분들과 언제나 소통하려고 힘썼고 시모 대신이 아닌 회사의 한 직원으로서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 진심을 직원분들이 알아주셔서 더 잘 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시모가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일들 보세요. 아,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내 회사에 내가 연락하고 와야 되니. 너도 참.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미리 전화라도 주셨으면 제가 회의라도 미루고 어머님 기다렸죠. 됐다.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 매출이 잘 나오는데 고생했구나.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잘 나왔어요. 직원들이 진짜 애 많이 썼으니까 어머님도 오신 김에 격려 많이 해주세요. 얘는? 다 내가 버티고 있으니까 잘 된 거지?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내가 직원들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넌 모를 거다. 그러니 나를 봐서 네 말도 잘 따른 게지. 암튼 내가 이제 종종 회사에 나올 거니 그런 줄 알고 있어라. 시모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았을 때도 자주 방문하지 않았었는데 잘 되고 나서부터는 자주 나오곤 했습니다. 사실 회사에 나와도 시모가 할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이 불편해했죠. 현장에서 일을 잘하는지 감시하듯 가서 지켜보거나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일하는 직원들을 바로 뒤에서 보고 있거나 정말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모에게 한마디 말씀드렸는데 글쎄 갑자기 화를 내시더군요. 어머님, 회사가 이제 안정화되어 가고 있으니 저한테 맡기시고 좀 쉬세요. 뭐? 내 회사인데 쉬라니 그게 말이 되니? 내가 대표인데 본보기를 보여야지. 앞으로도 자주 나올 거다. 회사가 망하기 직전일 때는 저한테 그렇게 부탁하시더니 이제 와서 시모의 태도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정말 회사에 자주 나오셨고 어째 저에게 회사를 물려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들더군요. 웅미야, 오늘은 일찍 퇴근했네. 항상 8시 넘어서 집에 오더니. 오늘 어머님 나오셔서 난 일찍 왔어. 엄마와 회사 가도 별로 할 게 없을 텐데 오늘 또 오셨어? 그제도 나왔다고 안 했어. 그랬지. 나 오늘 너무 힘들어서 먼저 잘게. 그동안 너무 달렸나 봐. 슬슬 긴장이 풀린다. 저는 그동안 주말에도 쉬지 않고 시모 회사에 매달렸습니다. 처음에는 도울 생각뿐이었는데 한 만큼 결과가 나오니 잘 되는 게 신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두 팔 걷고 본격적으로 회사 일에 몰두했더니 적자도 면하고 직원들하고 사이도 더 좋아지고 했죠. 하지만 시모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쭉 진행되면 더없이 좋을 것 같았는데 마치 일을 방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불안했던 이유는 시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회사 일에 전혀 관심 없던 시모가 시모 회사에 자주 얼굴을 비추면서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음료수를 돌리는 일도 많았기 때문이었죠.
올케 나왔어. 일 많아. 이 형님, 회사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내가 못 올 곳 왔어? 우리 엄마 회사인데 나도 곧 일 다닐 거라 직원들하고 친해져 보려고. 이 정도는 해야지. 대표 딸인데. 다닌다고요? 이 회사예요? 뭘 그렇게 놀래? 근데 여기서 제일 편한 부서가 어디야? 나 거기서 일하고 싶은데. 진우는 회사에 마음대로 나왔다가 또 마음대로 돌아가곤 했는데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회사에 나와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일 잘하고 있는 직원에게 가서 지적을 하기도 했고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일은 절대로 안 할 거라고 대놓고 저에게 말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시모에게 전화해서 신우가 정말 회사에 나오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전데요. 아까 형님이 다녀가셨는데 회사에 다닐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 민경이가 갑자기 마음을 바꿨더라고. 그렇게 싫다고 하더니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대. 그래서 알겠다고 회사 나가보라고 했지. 문제 있니? 아니요. 그거야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회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던데 먼저 일을 배우고 결정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게 형님을 위해서도 좋고요. 너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회사 나갔잖니. 그래놓고 뭘 고민하래. 됐고 우리 민경이 회사 나가면 잘해줘라. 모르는 거 알려주고. 시모는 막무가내로 제 의견을 무시하고 신우를 잘 챙기려는 말만 남겼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회사에 나간 게 아니라 주말에만 시간을 내서 조금씩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결정한 건데 너무 황당하더군요. 답답한 나머지 남편에게 이 사실을 다 얘기했습니다. 자기야, 앞으로 형님이 회사 나올 거라고 하는데 난 별로 내키지가 않네? 누나가 아니 일하기 싫다고 난리 쳐놓고 회사는 왜 나갔대? 진짜 일한대. 일한다고 그랬대. 근데 그게 그냥 사원으로 일을 배우겠다는 게 아닌 것 같아. 어머니가 나한테 말하기 전에 형님한테 먼저 회사 일을 보라고 제안했던 건 자기도 알지? 알지. 근데 누나가 싫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지. 근데 왜? 그런데 마음을 바꿨다고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냥 회사에 나가서 일한다고 했음 내가 걱정 안 하지. 마음을 바꿨다는 건 어머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말인데. 그럼 뭐야? 너한테 회사 물려주겠다고 해놓고 누나 준다고 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말씀은 하시진 않으셨어. 그래서 내가 더 헷갈리네. 남편의 말대로 시모는 제가 아닌 자기 딸에게 회사를 주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사실 이해는 됩니다. 며느리도 가족이지만 아무래도 좋은 건 자기 자식한테 더 해주고 싶은 게 부모 아니겠어요? 제가 따지고 싶어도 회사를 물려준다는 내용으로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당황스럽더군요. 저는 회사 일하느라 직장도 그만뒀는데 그래도 일단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이니 매일 출근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 시모와 신우가 함께 회사에 나오는 날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은미야? 아니 이 과장, 우리 차 좀 줄래? 네, 커피 드려요? 나는 카푸치노 주라. 형님, 여기 탕비실에는 카푸치노가 없고요. 그냥 커피랑 티 종류뿐이에요. 뭐야, 내가 회사 들어오면 머신기부터 드려야겠다. 복지가 좀 그렇네. 직원들이 커피 정도는 취향대로 마실 수 있어야지. 자긴 여기 들어와서 대체 뭘 한 거야? 진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물론 회사 내에 카페가 있는 것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엄마 회사면 어떤 분위기인지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저렇게 생각 없이 말하는 신우가 얄밉더군요. 아무튼 저는 커피 3잔을 내오고는 사장실 소파에 같이 앉았습니다. 일 안 해. 거길 왜 앉아? 나 엄마랑 할 얘기 있어. 나가. 그래, 넌 나가봐. 우리 민경이한테 얘기해 줄 것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 매출 내역서도 한눈에 볼 수 있게 뽑아서 가지고 와라. 민망한 나머지
제 커피잔을 들고는 급하게 사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말씀대로 매출 내역서를 정리해서 다시 사장실로 들어가려는데 안쪽에서 큰 소리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니 엄마 그러니까 나 이 회사 주라고. 나 일해본다고. 정말이지? 너 이번에 또 마음 바뀌면 안 된다. 당연하지. 쟤 하는 거 보니까 어렵지도 않아 보여. 그냥 지시만 할 때도 많아 보였거든. 근데 왜 처음부터 안 한다고 했어? 진작에 네가 있으면 일도 간단하고 좋았잖아. 쟤 무슨 수로 내보내니? 아유, 벌써부터 골치 아프다. 그냥 나가라고 해. 다른 회사 들어가라고 하든가. 아니면 그냥 사원으로 계속 일 시키면 되지 뭐. 지금 직급도 과장이고 정직원이라 나가라고 못해. 웃을 수가 없을까? 너 잔머리 잘 돌아가잖아. 생각 좀 해봐. 아, 기가 막힌 대화였습니다. 저를 이용한 거나 다름없었죠. 아니, 이용당한 게 맞았습니다. 신우가 끝까지 일하지 않는다고 했어도 시모는 저에게 회사를 물려줄 생각이 별로 없었을 거라는 생각에 들더군요. 회사는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수출 얘기도 오거든 상황이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저는 매출 내역서를 들고 사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여기 보기 편하게 정리했어요. 보세요. 어디 보자. 아, 그래 풀어보니까 한눈에 들어오네. 민경아 이거 봐라. 엄마 회사 마이너스였다가 지금 쭉 올라가고 있다. 어디. 어머나 대박. 아, 진짜 회사 잘 되고 있네. 그래 수고했다. 그만 나가서 일 봐. 우린 회사 좀 더 둘러보고 알아서 집에 갈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시모와 신우는 둘이서 뭐가 그렇게 신났는지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장실을 나와서 나가려는데 두 사람의 충격적인 대화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쟤 나중에 생색내는 거 아니야. 자기가 이만큼 했다고 못 나간다고 하면 어쩌지? 아직까지 대표일이며 엄마로 되어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걱정도 팔자다. 그리고 쟤 과장인데 나 들어가면 내가 바로 대표 달 수 있어. 아니면 과장보다는 높게 해줘야지. 신우가 올케보다 직급이 낮을 수 있나? 걱정 마 우리 딸. 네가 회사 성실하게 다녀주면야 엄마가 뭔들 못 해주겠니? 바로 회사 대표를 해줄게. 그리고 은미 쟤는 내가 다 생각이 있어. 이 대화로 저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신우가 어머님의 회사를 물려받기로 했고 제가 회사에 계속 다니는 걸 저 두 사람은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저를 내보낼 명분은 없었습니다. 제가 일을 못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공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모는 대단한 사람이더군요. 제가 이전에 근태가 좋지 못했던 직원들을 그만두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직원들과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부당한 대우라며 그 일로 저를 일반 사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그만두는 게 맞는데 가족끼리 어떻게 그러냐면서 일반 사원으로 근무하고 월급이나 받으며 다니라고 하더군요. 거기다 그만뒀던 직원들도 다시 복귀를 시켰습니다. 저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회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제가 더 이상 과장이 아니기에 거래처를 만날 때도 권한이 없었습니다. 제가 바란 건 이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정말 속상했습니다. 모든 상황은 알게 된 남편은 역시 제 편이더군요. 아, 은미야 미안해. 엄마 집에 갔다 왔는데 누나한테 회사 줄 거라고 하더라. 너 고생만 시키고 이게 뭐냐? 아, 내가 얼굴을 줄 수가 없다. 너 당장 그만둬. 안 그래도 오늘 사직서 내고 왔어. 잘했어. 그동안 열심히 달렸으니까 좀 쉬어. 우리 여행 갈래? 자기 회사에 바쁜 거 아는데 무슨 여행이야? 나 괜찮아. 아, 그냥 허탈하다. 뭘 위해 그렇게 일했나 싶고. 나 아까 본가에서 너한테 사과하라고 했어. 그건 널 속인 거니까.
근데 엄마가 전혀 내 말을 이해 못하시네. 누나도 마찬가지고. 잘못 알 때까지 연락 안 한다고 하고 나왔어. 내가 다 화가 난다. 장인어른 뵐 면목도 없고. 엄마랑 누나하고 연락 안 하고 어떻게 지내려고. 그러지 않아도 돼. 오히려 어머님 회사 다니면서 나도 몰랐던 부분 많이 배웠고 나한테 그 정도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고 진짜 다 좋게만 생각할래. 내가 다시 일할 회사가 어딘가 있겠지. 남편은 너무 미안해했지만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저를 보며 자기가 존경하는 이유라고 지켜 세워주더군요. 시모와 신호의 행동으로 저는 더 이상의 미련을 버리고는 한동안 쉬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찾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쉬는 기회도 흔치 않다면서 4일간 연차를 쓰고 제주도 티켓을 끊었습니다. 정말 얼마만의 휴식인지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신혼여행지는 몰디브였는데 그때보다 더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어요. 여행을 다녀온 뒤에는 집에서 푹 쉬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자격증도 따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책도 정말 많이 읽었고요. 전에는 일하지 않고 보내는 시간이 불안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재충전의 기회가 되고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직장의 팀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팀장님 잘 지내셨어요? 좀 놀러도 오고 하지 어쩜 그렇게 연락 한 통이 없어. 핑계가 아니라 정말 바쁘게 지냈어요. 그래도 언제 시간 내서 회사 나와? 보고 싶다는 직원들도 많다고. 그럴게요. 저도 동기들 너무 그립고 그래요. 근데 어떤 일이세요? 다른 건 아니고 우리 거래처 휴엔그룹 알지? 거기서 기획부서 경력직을 뽑는다고 하길래 알려주려고 전화했지. 아니 거기는 경력직 잘 안 뽑는데 공고 났어요. 어제 올라왔더라고. 놓치기 아까운 자리를 한번 지원해봐. 혹시 지금 일 다니나? 저 쉬고 있어요, 백수. 잘 됐네. 내가 합격 못 시켜줘. 능력껏 잘해봐. 실력 섞이지 말고 꼭 지원해. 알겠지? 나중에 알았지만 팀장님께서는 남편을 통해 제 소식을 가끔씩 전해 들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공고 내용도 알려주시려고 전화를 하신 거죠. 제가 또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있겠어요? 새롭게 따나온 자격증이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해서 구글 통계 분석 툴을 다루는 내용인데 면접 때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직장도 이름 있는 기업이었고 기획팀에서 일했던 경험들 덕분에 경력직 채용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지난 1년간 여러 일들이 많았는데 새로운 곳에서 또다시 제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생기니 좋더군요. 전 직장과 거리도 멀지 않아 남편과 시간 맞춰 출퇴근도 할 수 있고 복지도 좋아서 성과금도 잘 나와 저희 부부는 전보다 저축도 많이 하고 훨씬 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솔직히 듣고 싶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시모와 신우는 남편에게 정말 지겹도록 전화를 해댔습니다. 그러니 제가 모를 수가 있을까요? 아니, 나한테 말해도 소용없어요, 엄마. 진작에 은미한테 약속했던 대로 해뒀으면 이런 일 생겨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매출 좋다고 해서 앞으로 잘 될 줄로만 생각했지. 암튼 누나든 엄마든 나한테 전화하지 마요. 남편이 전화를 끊자마자 저에게 상황 설명을 해주는데 정말 1년 사이 회사가 완전히 망했더군요. 신우는 처음부터 일을 배울 생각조차 없었고 제가 일하던 부서와 그 자리로 들어왔답니다. 그러니 밑에 직원들이 신우 말을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낙하산 소리 들어서 실력으로 이겨냈는데 신우는 그런 노력조차 안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회사 매출이 좋아질 리도 없었고 그만두는 직원도 생겼다고 해요. 제가 그만두기 전까지 수출 내기가 오가고 있었는데 그건 역시 없던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이지 너무 아깝더군요. 대체 신우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생겼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아무리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라 하더라도 직원이 한둘이 아닌데 말이죠.
알고 보니 신호는 출근해서 컴퓨터로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퇴근 시간 전에 나가기도 하고 또 일하기 싫은 날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시만 내리고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거래처에서 박스 분량으로 추가 물량을 달라고 했더니 단번에 거절하라고 하고 거래를 끊는 일도 있었다는데 시모가 뒤늦게 알고 신우에게 회사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크게 야단을 쳤다고 해요. 다른 직원이 신우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자기가 누군 줄 아냐면서 오히려 더 큰 소리치고 잘리고 싶냐고까지 했다는데 회사 운영이 쉬워 보였나 봅니다. 시모는 잘 될 줄로만 알았던 회사가 1년 만에 망할 위기에 처하자 신우 머리채를 잡고는 저희 집으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아, 얘 민준아, 너 왜 엄마 전화 안 받니? 그래서 찾아왔다. 네 누나도 같이 왔어. 문 좀 열어봐라. 엄마, 돌아가세요. 할 말 없고요. 은미한테도 연락하지 마세요. 이 사람 힘들게 하지 말라고요. 남편은 단번에 시모를 돌려보냈습니다. 문도 열어주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볼 일이 있어 현관문을 열자 문 앞에 쪼그려 앉아있는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아니, 어머님 안 가셨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니? 집에 가도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엄마, 빨리 일어나. 문 닫히기 전에 들어가자. 일어나, 빨리. 두 사람은 그렇게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되었고 남편은 크게 놀라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엄마랑 누나 지금 뭐 하는 거야?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들어와? 민준아, 내가 네 엄마인데 너야말로 뭐 하는 거니? 은미 쟤가 더 중요하니? 우리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궁금하지도 않으니까 얘기 더 하지 마시고 빨리 나가요. 온 김에 우리 은미한테 사과해요. 무슨 사과를 해? 엄마가 분명 은미한테 회사 물려준다고 했고 그 말 듣고 은미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엄마 회사에 올인한 거예요. 그건 몰라요? 알지. 다 알지. 참나. 야, 네 와이프도 엄마 회사 욕심나서 회사 때려친 거 아니냐? 사실이잖아. 은미가 회사 그만두기 전에 주말마다 쉬지 않고 엄마 회사 나가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딴 말이 나와? 둘째 외삼촌한테 이것저것 물어가면서 그것도 지방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만 하다가 쫓겨났잖아. 엄마랑 누나가 내보냈잖아. 아, 몰라. 여기 주소나 불러 배달시키게. 엄마랑 나 오늘 한 끼도 못 먹었다. 너가 짜장면이라도 시켜봐.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식사를 못 하셨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회사가 망해서 부도가 났고 집에 압력딱지가 붙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댈 수 있는 가구나 가전도 없어 음식을 해먹을 수도 없다더군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막막하다면서 저보고 다시 회사를 맡아달라고 하는데 기가 찼습니다. 이건 염치 없는 행동 아닌가요? 예, 은미야, 내가 미안하다. 민경이 이 기집애 이렇게 회사 말아먹을 줄 상상도 못했다. 엄마 지금 뭐 입안 다물어? 내가 전처럼 그 회사 넣어줄 테니까 전처럼만 살려다오. 너 능력 되잖니. 다시 일으켜서 매출도 나오게 하고 우리 압력딱지도 풀어줘라. 응? 엄마 제발요. 이미 부도가 났는데 무슨 수로 살려요. 그리고 은미 다시 회사 다니니까 다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찾아오지 마시고요. 무슨 회사? 전에 다니던 그 회사 다시 들어간 거냐? 아니요. QN 그룹이요. 거긴 신입이고 경력직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은 회사인데 은미가 잘해서 재취업했어요. 그러니 다시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은미 이제 바빠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붙잡고는 회사 그만두면 안 되겠냐는 말을 하시더군요. 자기 회사 잘 키워서 다 가지라고 하면서 말이죠. 아, 은미야, 제발 부탁이다. 그만하세요, 이제. 저 이제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너 편한 거냐? 전에는 안 그랬잖아. 내 말 잘 들었잖아. 어머님 회사 정말 잘해보고 싶었어요. 실제로 잘 되니 저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었다고요. 그런데 약속 안 지키셨잖아요. 그리고 저 나가길 원하셨잖아요. 저 그날 다 들었습니다.
회사에 형님하고 오신 날 저 어떻게 내보내야 할지 얘기하신 거요. 남편은 더욱 기가 막혀하며 시모와 신우의 옷을 잡아채서 현관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야, 이거 안 나. 엄마, 얘 우리한테 이래도 돼. 이래도 돼. 당장 나가. 다신 오지 마, 제발. 아이고, 이거 안 나. 너 정말 내 아들 맞아? 엄마, 이럴 거면 전화 문자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요. 그때 신발을 미처 못 신은 두 사람이 신발 신어야 한다며 안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하자 저는 현관 밖으로 신발을 모조리 던져버렸습니다. 저게 다 후련하더군요.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자기 엄마이고 누나인데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아들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남자를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행동하기 때문이었죠.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는데 아무래도 엄마와 누나가 정신 차리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시모와 신우는 이후 어떻게 지내는지 알 길이 없었는데 남편에게 가끔 문자 하나 보내면서 잘 지내냐고 엄마 생각 안 나냐고 했습니다. 시모의 회사는 부도가 나서 결국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는데 내부 공사 후 창고로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아깝지 않나요? 잘 되게 두었더라면 수출도 성공적이었을 거고 매출 역시 쭉 늘어났을 텐데 말입니다. 저나 남편은 전혀 물어보지 않았는데 시모와 신우가 번갈아가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둘 다 답장을 절대 안 합니다. 회사 다니느라 바쁘기도 하고 답장을 하면 또다시 전처럼 연락을 해올 것 같아서요. 현재 저는 이직한 회사에서 한 번에 승진을 하였고 연봉도 올랐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동안 여러 경험을 해본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기획안을 제출할 때마다 인정도 받고 있답니다. 역시 경험이 최고죠? 제 노력과 또 남편의 믿음까지 더해져 제 인생은 앞으로 더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모와 신우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도 분명히 있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니 길은 다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안쓰럽기보다는 제가 기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것이 너무 아쉽고 아까웠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회사에서 저의 실력을 마음껏 펼치고 있으니 이걸로도 큰 만족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긴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힘든 일 있으시면 불평하고 불만만 늘어놓기보다는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해결해 보시기 바랄게요. 언제나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